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2차 발표를 하고 이제 밥상을 받고 이렇게 마주치는 거하고 기대하고 마주치는 거고 다른데, 어쨌든 어제 하루 일찍 발표해서 여러분이 문자를 받았을 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2차 합격자 발표가 제일로 기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최종 합격하면 안도의 한숨, 기쁨의 어떤 환호라면 2차 합격자 발표가, 3차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정말로. 근데 2차보다 바짝바짝 입이 마르고 더 힘들다는 말이 중론이에요. 비록 한 30% 떨어지죠. 기술고시는 33% 더 합격시켜놨고 행정고시는 한 27%, 8% 더 합격시켜놨습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점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면 너무 억울하죠. 또 컷이라고 할지라도 우수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우수로 합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마지막 여기서 끝맺음을 해야지 내년에 간다고 이렇게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면접에 대해서 그냥 아르바이트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2003년부터 면접을 강의하고 면접위원으로 활동했는데 1년 내내 합니다. 1년 내내 막 각종 승진. 그래서 어제 면접 대통령 경호처 면접을 했어요. 또 국정원 면접을 하고, 또 엊그저께까지 의무고시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계속 시사 이슈를 다루면서 또 면접을 하면서 몇 번이고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특별하게 바이어스 안 되고 여러분에게 코치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한 15년 넘는 경험 속에서 여러 번 면접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또 겸손해지고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다 전달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자신감을 갖고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숙제를 받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하게 우리 이번에 면접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면, 면접 강좌를 개설해 보면 어쨌든 오늘 하루는 필요해요. 여러분 합격자도 다 잊어버려요. 지금 제가 의무고시 토요일 날 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어떤 문제 나왔냐? 기억이 잘 안 난대요. 며칠만 지나도. 그게 또 정상이에요. 그렇게 에너지를 뽑고 나면 기억이 안 나는데, 합격자는 긴박감 속에서 어떻게 면접이 진행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수십 명의 사람들부터 계속 또 리뷰를 받잖아요. 아, 그랬었구나. 너는 여기 학원에서의 강도가 2배 반 정도 셉니다. 실제 면접보다. 의무고시도 선생님 학원에서 그렇게 후달리고 힘들었는데 하드 트레이닝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진행 발언, 정리 발언, 마무리 발언까지 거의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 했던 것 같아요.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잘 봤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뭡니까? 지금 나름대로 합격을 하면 스터디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예컨대 연세대, 고대, 성균관대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무시하십시오. 그거 평균 이상으로 다 떨어지고요. 누가 지도하지도 않고 그저 스터디를 위한 스터디를 해서는 뭐 하겠습니까? 제대로 하고 흔들림 없이 쭉 따라 일관성 있게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학교에서는 스터디가 제일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소개해주고 지도해주는 스터디가 여기 학원 수준에 비하면은 택도 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치하며 경험이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부탁드리고 있는 것은 믿음을 갖고 내가 지금 가장 엄하게, 가장 어떻게 빡시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좌는 이제 1일 특강. 그래서 오늘이죠. 오늘 1일 특강을 통해서 이 면접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
그리고 면접에 있어서 진행 과정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득점 요소, 그 다음에 위험 요소.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저희가 한 서너 시간 하면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팁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하루로서 서너 시간으로서 면접에 대한 이해는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 저는 행정학 박사, 정책학 박사이고 강의를 한 거의 15년, 20년 했고 공부만 한 29년 했던 것 같아요. 90년대부터 고시 시작해서 91년대 1차 돼가지고 1차만 행정고시 5번, 기술고시, 지방고시 2번 이렇게 막 됐는데 나이 제한 걸렸었어요. 저때는 32살에. 그래서 계속 공부만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 다룬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책학 박사과정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 거의 완벽하다는 정책을 주고 비판하라고 합니다. 제일 잘된 논문 주고 비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판 의식을 막 키우는 거예요. 그러한 훈련을 받은 상태에서 여러분 제가 이 사회 정책 이슈를 15년 넘도록 이렇게 매번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개발해 보면서 다루면서 안 다룬 주제가 없으면서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경제, 외교, 안보, 복지, 뭐 환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여러분 이번에 올해 시험에 뭐 나옵니까? 저는 그냥 감이 와요. 뭐 나옵니까? 오늘 면접 시험에. 그죠? 계속 했으니까 1년 내내 하니까 스마트팜 나옵니다. 뭐 이게 감이 있는 거예요. 감이. 뭐 한 해, 두 해는 PT고 GD고 다 맞춰버렸어요. 거의 다 맞죠. 이번에 외모고시도 맞췄습니다. 왜 이렇게 맞출까요? 그죠? 계속 여러분 면접 문제는 최근 이슈가 나옵니다. 옛날 이슈가 아니라. 그래야 누가 미리 준비해서 소용이 없게. 그래서 정책 이슈 특강. 정책 이슈 특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출제되든 안 되든 이 카테고리별로 에너지면 에너지 분야, 부동산이면 부동산 분야, 뭔가 최소한 알고 가야 할 부분도 있어요. 용어 같은 거. 외교 안 보면. 여러분 제가 방사청 면접 3년 동안에 방사청 여기서 면접 훈련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거의.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럼 방사청에 대해서 면접 보면서 저도 연구하고 외모고시도 우리만 서비스하니까 영어로 토론합니다. 영어로 모두 발언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지도해 왔으니까. 그래서 정책 이슈 특강은 작년에는 이틀 했는데 좀 아깝다. 하루에 축약해서 최소한으로 최근에 이슈되는 거에 대해서 감각을 갖자. 활용할 용어와 키워드 통계를 거기서 확인하자. 아는 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는 학생 버전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비 공무원, 예비 사무관, 예비 대한민국 엘리트 공무원으로서 정책 토론, 정책 발표를 하는 그 상황을 상정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나는 뭐 공부만 해왔습니다. 이게 용서가 안 돼요. 정부 정책이 나오니까. 그래서 정책 이슈 특강은 영역별로 최근 드러난 정책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터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책 이슈를 나눠서 정리하자고 하는데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서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도 않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연수 보기도 힘든데 그런 것은 백해무익하고 결국에는 얼마나 빨리 리허설을 가서 실전 연습을 하느냐인데 그 단계까지를 제대로 밟아나가야만이 여러분이 리허설 때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단 말이죠. 그런 기초가 튼튼한 면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처음에 면접을 잘 못하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면접은 일주일 후에는 또 확 바뀝니다. 트렌드가. 이런 거구나. 처음에 감 못 잡아가지고 버벌거리다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잠재 능력이 여러분 나는 내성적이야 이런 것들도 다 떨쳐버려지고 자신의 잠재 능력이 막 표출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너 되게 잘하다, 너 에이스다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 종합반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토론이라든가 리허설을 할 때 우리 종합반 두세 명씩 넣어줘야만이 좀 맛있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이슈 특강은 최근 정부가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세 4시간으로 대한민국 정책을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건 뭐냐면 제가 정책학 교수고 행정학 교수고 강사이고 거의 그죠? 90년대부터 공부만 해왔는데 강의 경력이 한 15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루하루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빡시게 우리가 시간표를 짜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일 완성 스터디입니다. 여러분 이 6일 완성 스터디가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면접은 지금 이렇게 학생이 6명이라면 면접위원도 6명이에요. 실제 시험이. 그런데 리허설도 좀 비슷하게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6명을 모시려면 여러분 비용이 감당 못해요. 여러분 이분들 실제 면접위원으로서 이분도 똑같이 7시 반까지 과천 인재개발원 과천 분원에 와야 되는데 6시 30분에 면접은 끝나죠. 근데 그날 사정을 합니다. 밤 10시까지. 그래서 그날 결정돼요. 지금 외무고시도 결정됐어요. 말은 좀 며칠 후에 발표하지만 그 토요일 날 결정되는 거예요. 사정 11시 10시까지 합니다. 역산제로 누가 떨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4명을 기본으로 하고 4명의 면접위원당 6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른들, 청장님, 국장님, 교수님들 이렇게 모여놓고 버벅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일 완성 스터디는 이 리허설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인데 이 6일 완성 스터디를 거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스터디 한 애들보다 서너 배 따라올 수 없는 정도로 간격이 벌어집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엄하게 강의하고 엄하게 1대1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기 학원에서 종합반에 수강해서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희 학원에서는 잠재훈련까지 다 끌어나와서 최선을 다하게 하는데 스터디는요 정탐해요. 정탐이란 뭐겠죠? 자신이 능력을 다 안 보여주고 애들이 어떻게 하는가 서로 그런 분위기예요. 서로 얼굴 익히고 이름 익히고 하는 분위기지 절대 속을 드러내지 않고 잘못한 거 지적도 않고 그냥 잘한다고만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향 평준화. 근데 학원에서는 누가 치고 나가면 배워요. 그래가지고 서로 상향 평준화됩니다. 그래서 6일 완성 스터디를 통해서 외부 교수님들을 모시고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촬영도 해드리는데. 촬영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개별 이메일로 쏘아줍니다. 자기가 자기 거 분석을 하고. 그래서 6일 완성 스터디를 통해서 그런데 중간에 토요일을 비워놨어요. 왜 그러냐면 양복도 맞춰야 되고 그죠? 막 정황 없이 계속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좀 개인 신병도 정리해야 돼서 토요일 일요일은 여러분 신병도 정리하고 면접 양복도 구매하시라는 뜻으로 비워놓고 6일 완성 스터디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그래서 리허설을 총 9번 개설했는데 오픈 리허설과 스페셜 리허설 이렇게 총 9번 개인데 이 오픈 리허설이 6번이고 이게 3번인데 뭐 크게 내용의 차이는 없고 스페셜 리허설이라는 것은 추석 명절에도 내려갈 수 없잖아요. 쉬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쉬는 사람은 좀 이상하죠. 면접 납두고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거죠. 추석 때 찾아오면 면접을 해야지 이놈의 새끼야 왜 지금 오랄 땐 안 오고
면접 앞두고 추석새로 찾아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추석이라든가 또 일요일 날, 그 다음에 또 실제 시험 전날인데 기술고시 같은 거는 화요일 날 시험 보잖아요. 지역직이라. 또 월요일 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 금요일 날 리허설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좀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감각이 떨어진 사람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종합반은 이걸 전체로 여기까지를 종합반으로 묶었습니다. 이걸 다 묶으면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리고 할인을 해드리고 또 과거에 몇 할자들은 또 더 10만 원 정도 더 할인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종합반에 스페셜 리허설을 신청하면 한 30% 또 할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제가 제공되는 자료가 아주 좋은 자료예요. 저는 목숨 걸고 문제를 개발하니까 문제를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런 자료들을 근데 잘 챙겨서 드린다는 거예요. 도움되게. 자료도 여러분 과거에 그룹 토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PT 문제를 다 맞췄는데 우리 실전에서 다른 문제가 나오니까 다 합격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번 다뤘던 문제들은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면접 한 3주간의 강좌는 1일 특강, 정책 이슈 특강, 6일 완성 스터디, 리허설. 그런데 왜 리허설은 6번이냐? 최소한 5번 이상은 해야 되지. 처음에서 2번째까지는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버벅거립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제 5번 이상부터는 확 성숙하고 점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런 식으로 경험을 살려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자, 먼저 면접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전에는 어떤 면접을 봅니까? 오전에는 집단, 심화, 토의. 자, 여기서 7급은 집단 토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7급도 과거에는 토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집단 토론이 한 4년 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막 종합반만 해도 한 5, 60명 있었어요. 막 처음 생겼으니까 토론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근데 지금 예컨대 7급 같은 경우는 노량진 중심으로 이렇게만 된다 해서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7급은 심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심화가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30분 동안 토론하는 것을 그냥 집단 토의. 여러분은 90분 토론해요. 그런데 예컨대 외모고시는 100분 토론합니다. 조금씩 계속 달라요. 근데 올해 똑같이 다르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굳어지나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외모고시하고. 그래서 집단 심화 토의가 오전에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개인 발표 및 개별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면접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개인 발표 및 개별 면접을 또 이렇게 2가지로 나눴어요. 직무 역량 면접, 그 다음에 공직 가치 인성 면접.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자, 이 공직 가치, 제가 2003년부터 역사와 그 다음에 진화를 다 안다고 했죠? 즉,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공직 가치 면접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 발표 및 개별 면접이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공직가치 면접이 강화됐어요. 어느 정도 강화됐냐면 9급, 7급, 5급 모두 다 그 해에는 공직가치로만 면접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뉴스에서 공무원 면접 시험을 깠어요. 왜 깠냐면
애국가 사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공직가치 면접이었어요. 국민교육 헌장을 한번 읊어보세요. 태극기 문양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당황스럽잖아요. 태극기 문양의 건공감리 뭐 이런 거를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그 면접 시험은 공무원들이 면접 질문 요강을 만들어서 제시해줘요. 면접위원들에게. 이런 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50만 원 받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잖아요. 전직 공무원. 그리고 계속 하고 싶으니까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러면 왜 들어왔냐? 여러분, 최순실이 여기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최순실이가 뭐라고 했냐면, 공무원들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공직가치가 바로 서야 된다. 이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공직가치가 바로 선 공무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1980년에 만들어진 공무원 윤리 헌장을 2016년에 공무원 헌장, 윤리자를 빼버렸어요. 헌장이라는 이름 아래 공직가치를 체계화, 이론화시킨 거예요. 체계화, 이론화시킨 다음에 기념으로 막 면접을 이걸로 다 그 해에는 이걸로 다 뭐라 그럴까? 도배를 했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직가치 면접이 2016년에 새롭게 도입됐다. 그래서 직무역량 면접, 공직가치 인성 면접으로 나눠진다. 얘가 그전에는 그냥 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직무역량 면접, 공직가치 인성 면접, 집단 심화 토의 면접을 보야 될 텐데, 자 여기서 퀴즈. 여러분이 생각할 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접이 제일 어렵다고 느낄까요? 여기가요? 네. 우리 저쪽 친구는 이게 제일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입장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런데 누구 입장이 중요해요? 면접위원 입장이 중요하죠. 여러분 입장과 면접위원 입장이 달라요. 잘 보십시오. 여기는 여러분이 토의를 해요.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근데 몇 명이에요? 6명이 하죠? 6명이 자기가 토론을 해요. 그런데 그 6명 속에 나는 6분의 1이니까 거기에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숨을 수 있다고. 적당히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 발언해주고, 적당히 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6분의 1 속에서 내가 적당히 특별하게 모나지 않고 특별하게 나쁘지 않게 무난히 면접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압박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직무역량 면접은 PT가 있어요. PT.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들고 대답할 수 있는 거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지루하지 않고 뭔가 그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질문 시간은 짧고, 그리고 질문도 주어진 자료 속에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 되니까 여기도 PT 하면서 숨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공직가치 인성 면접은 3명의 면접위원이 자기만을 놓고 처음부터 40분 동안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꼭 자료에 한정되지 않고 갑자기 슬플 때 생각나는 건 뭡니까? 뭐 갑자기 이상한 걸 팍팍팍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발력을 발휘하기가 진땀이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이도가 한 4에서 5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공직가치 인성면접이 처음부터 막 질문을 40분 동안 랜덤으로 받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정리할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잘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면접위원 입장에서, 여러분은 내가 인정하잖아,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근데 면접위원 입장에서는 여러분 6명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간은 어디밖에 없을까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는데 상대적 비교평가가 가능한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면접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우수, 보통, 미흡군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두 명으로 카테고리화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토론하면 얘네들은 잘하는데 이쪽 그룹은 조금 버벅거리네, 존재감이 없네, 뭔가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냥 얘네들은 묻어가는 식으로 특별하게 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면접위원 입장에서는 집단 심화 토의를 통해서 미흡 무수 그룹에 대한 얘기를 점심 먹어서 해요. 점심 정치라고 하죠. 우리 백 면접위원님, 제가 볼 때는 얘가 되게 잘하고 얘는 떨어질 건 위험한데요? 이 말 한마디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그렇게 봤는데 똑같이 우리 같이 그렇게 봤네. 이렇게 밥 먹으면,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이 면접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밥 먹을 때 얘기 안 했냐고요. 면접 토론했던 걸 애들이 너무 잘해. 근데 얘는 왜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 면접의 수준을 제가 한 서너 단계 올린 것 같아요. 옛날 면접 되게 못했는데 이제는 다 적당히 해서는 잘한다는 소리 못 들어요. 저한테 잘한다는 소리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밥상 정치에서 면접위원들이 누구누구 지복이 되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전 면접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전 면접에서 이분이 우수한 실력을, 상대적으로 동료들을 제압하는 실력을 보여줬어요. 오후 면접 좀 실수해도 인정이 돼요. 되게 잘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수 그룹에서 우수 나옵니다. 여러분, 우수는 1명 이상 2명까지 또 3명도 주됩니다. 우수를 주라고 오리엔테이션 받아요. 면접위원도 오리엔테이션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리엔테이션 받고요. 그리고 미흡도 과감하게 주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명당 6명을 면접위원을 50만 원씩 300만 원 면접비를 드리면서 그냥 점수로만 하겠어요? 결과가 점수와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예컨대 재작년 성균관대 최연소 재경직이에요. 3학년인 재학 중이었는데 얘가 학교에서 스터디하다가 도망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위험하다 생각해서 종합반 들었는데 걔가 컷이었어요. 그럼 걔가 떨어졌는데 걔 우수로 합격했어요. 또 다른 애가 떨어졌어요. 재작년 지역직 대구 최고령 합격자 39살 홍인걸 씨, 그 사람이 컷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수돼 버렸어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우수 점수는 더 높은 사람이 떨어졌어요. 즉 무시하지 못할 만큼 미흡을 주고 무시하지 못할 만큼 우수를 줍니다. 심지어 한 조에서 2명이 떨어지기도 해요. 한 조에서 1명이 안 떨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30%가 떨어지면 1명씩 떨어지는 것이 기본인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기서 우수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과 기술과 방법을 우리가 6일 완성 스터디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리허설 때 여러분이 아무리 센 사람하고 만나도 자신의 면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그리고 나서 그 자신감으로 가서 여유 있게 멋있게 면접하고 오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자, 이 특별한 역할이 주어지니까 내가 그 속에 숨었다 생각하지만 이 PT 그리고 보고서 작성한 거 역시 얘는 우수감이야. 이게 잘 뒤집어지지 않아요. 역시 너는 미흡감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면접위원 입장에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위로 갈수록 저희들에게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 공직가치 인성면접에서는 그야말로 여러분 이게 오전 면접과 오후 면접의 특성을 아셔가지고 내가 뭐에게 힘을 써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오전 면접에서는 막말로 조금 공격적이어도 적극적인 거고 자신감 있는 건 좋은 거고요. 심지어 조금 공격적인 것도 플러스가 됩니다. 즉 뭐냐면
이분하고 나하고 얘가 거친